AI가 웹사이트 코드 짜는 건 이제 뭐 다들 아시잖아요. 네, 차원을 좀 바꿔서 컴퓨터 칩을 설계하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코딩도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논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 인코더 32B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하드웨어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맨날 쓰는 그 AI 코딩 비서 있잖아요? 얘네가 그냥 앱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이 세상을 진짜로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 그러니까 바로 이 컴퓨터 칩까지 설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아직은 좀 어렵다에 가까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똑똑한 범용 AI라고 해도 이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한계를 이해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를테면 저기 왼쪽처럼 GPU가 처리할 수 있는 숫자가 딱 65,535가지인데 그걸 넘는 명령을 아무렇지 않게 내리는 거죠. 당연히 에러가 날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 지점.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는 웹사이트 코드랑 칩을 설계하고 그래픽카드를 최적화하고 이런 특수 코드 사이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드러나는 겁니다. 범용 AI한테는 이 산업용 코드라는 영역이 완전히 사각지대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 엄청난 격차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은요, 어설픈 만능 AI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종류의 AI 전문가를 만드는 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인코더 32B입니다. 네, 이름부터 뭔가 전문적이죠? 이건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는 아주 독특한 문제들을 이해하도록 정말 목적을 갖고 태어난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왜 특별하냐면 그냥 코드를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하드웨어의 한계, 나노초 단위의 아주 미세한 타이밍, 그리고 성능을 정말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최적화. 일반 AI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추론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태생부터가 다른 겁니다. 보세요. 이 슬라이드가 그 전문성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죠?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칩 설계, 바로 베릴로그 같은 거요. 또 우리가 게임할 때 그래픽 빵빵 터지게 해주는 GPU 최적화, 쿠다 같은 것들까지 이건 예전에는 대부분의 AI가 감히 넘보지도 못했던 정말 극도로 전문적인 분야들이거든요. 인코더 32B는 바로 거길 정확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AI가 엔지니어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코더 32B는 코드 플로우라는 아주 체계적인 3단계 훈련법을 거칩니다. 이게 그냥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쏟아붓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먼저 1단계에서는 엄선된 일반 코드와 산업용 코드를 학습하면서 기본기를 다지고요. 2단계에서는 일부러 만든 가짜 문제, 즉 합성 데이터로 아주 길고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때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도 8,000 토큰에서 12만 8천 토큰으로 확 늘어나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진짜 시뮬레이터랑 실제 하드웨어에서 코드를 돌려보면서 검증된 과제들로 아주 세밀하게 실력을 다듬는 거죠. 정말 깐깐한 과정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는 진짜 코드랑 일부러 만든 가짜 문제를 섞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에선 아주 가끔 일어나지만 한 번 터지면 치명적인 오류들, 예를 들어 타이밍 오류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대비시키려고 가짜,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훈련시켰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실제 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시죠. 먼저 1번 프로그래밍 능력부터 볼게요. 와, 이거 보세요. 놀랍게도 인코더 32B는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모델들이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문가로 키웠다고 해서 기본길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애초에 이 모델은 만능 제주꾼이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전문 산업 분야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와, 그냥 압도적이에요. 테스트한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오픈소스 모델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칩 설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하는 리얼 벤치라는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82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 경쟁 모델들을 저만치 따돌리는 압도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는 전문가 모델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 실패 사례들을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AI가 앞으로 뭘 더 배워야 하는지, 그 다음 과제가 뭔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셈블리 코드 최적화 같은 걸 시켜보면요. 모델이 코드를 내놓긴 하는데 이게 정답이긴 한데 하나도 최적화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원래 코드를 앵무새처럼 따라 쓴 수준인 거죠. 전체 실패 사례 중에 무려 83%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GPU 커널 생성 같은 작업에서는 실패 사례의 3분의 1이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코드가 돌아가긴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너무 느려요. 산업 현장에서는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요. 한마디로 작동은 하지만 쓸모는 없는 코드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결국 이런 실패 사례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AI 코딩의 다음 목표는 이제 단순히 돌아가는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엄격한 성능 기준, 그리고 하드웨어별 특수한 규칙까지 만족시키는 코드를 짜야 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이 인코더 32B라는 모델은 그동안 일반 AI가 넘보지 못했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영역 사이에 거대한 벽을 허무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이제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를 짜는 걸 넘어서 자기가 돌아가는 바로 그 하드웨어를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던 도구가 스스로를 만드는 설계자가 된다. 이건 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때가 되면 우리 인간의 역할은, 또 창의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